안녕하십니까. 등산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지금 이 파일이요, 2006년, 지금 17년이니까 10년 정도 됐네요. 10년 전에 제가 동아쌤이 만들었던 독서 논술을 한참 공부할 때 만들었던 시험 문제입니다. 이 시험 문제를 보면서 10년 전에 동아쌤 생각하고 그동안 교육을 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어떻게 구현됐는지를 설명드리면서 독서 논술 강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실 때 어떤 방식으로 책을 읽히는 게 좋을까라는 걸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는 동화샘이었죠. 동은 동그란 거고 그 화는 붉은, 그죠? 붉은 색이고 샘은 파란색이고 해서 이렇게 태극을 생각하면서 동화샘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나름 고생을 많이 해서 버그마자인 동아샘으로 동생이 바꿔왔습니다, 이름을. 그래서 동아샘으로 하고 평온한 삶은 지냈죠, 10년 동안에. 어쨌든 그 전에 이제 네이버에 동아센터라는 카페를 운영했었고 그래서 독서 논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전 수업도 강의를 많이 하고 독서 논술 지도사들이 가지고 계시는 고정관념이 있다고 생각해서 다음번에 이제 고정관념에 대해서도 한번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독서 논술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고 다 읽고 정리하고 그러면서 재구성하고 그렇게 했을 때 독서 논술 지도사께 선물처럼 아니면 동아쌤 스스로 이런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만든 문제입니다. 그때 답변을 적어보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이제 보신 분들이 많지 않고요. 어쨌거나 동아쌤이 이런 파일들 랩 1부터 저는 랩 12까지 쓰기를 좋아하는데요. 지금 보통 동아쌤이 쓰는 파일들이 보통 한 랩 5, 6, 랩 6, 7 이 정도에 도달한 것 같아요. 10년 정도 더 하면 랩 12에 도달하는 파일이 제법 많아지고 그것들이 이제 책으로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직접 설명드려도 되지만 스스로 이제 깨달음을 요하는, 동아쌤도 스스로의 깨달음을 요하는 그런 문제들을 썼다고 생각하고 동아쌤이 만약에 독서 논술 자격증을 발급한다면 이런 문제를 풀게 하고 목표로 삼게 하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들을 설명드립니다. 자, 1번을 보시면 독서와 논술. 독서는 이제 책 읽기 중심이고요. 읽기 중심이고 그 다음에 논술은 쓰기 중심입니다. 그런데요, 이 독서를 주로 하는 연령대는 아마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중학교 때 독서를 중심으로 한다면 특목고는 포기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 논술은 입시 논술로 보통 중학교 때는 건너뛰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가끔 짧은 기간에 한 3달, 평균 3달 정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3달. 3달이면 곱하기 4회 하면 12회, 8회 하면 24회. 그러면 4회, 8회, 한 6회 정도 하시겠네요. 한 20회 정도를 하고 시험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10년을 가르치고 보니까요, 이 독서의 경우에는 아이들의 용어, 단어와 관련돼서 용어, 그 다음에 문맥의 이해,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이해력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차이를 많이 보이고요. 이 독서뿐만 아니라 한자 능력이나 아니면 그 개인이 공부를 했던 기타 과목의 공부량 이런 것들과 영향 관계가 심한 것 같고요. 논술의 경우에는 본인이 말하기 대회를 나갔는가 아니면 수행평가를 충실하게 했는가, 수행평가요. 아니면 본인이 어떤 글이라도 일기라도 아니면 어떤 글이라도 써본 기억이 있는가 라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자, 두 개의 관계에 있어서 시기상으로의 흐름과, 그죠? 시기상의 흐름과, 그 다음에 필요성, 시기상 필요성, 그리고 가능한 시기,
이런 걸 따져서 이 두 개가 실제적으로는 이 쓰기를 배우면 글쓰기를 배우면 독서가 굉장히 많이 느는데요. 독서에 너무 치우치면 안 되죠. 근데 이 쓰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형식을 갖춰서 쓰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쓰는. 그러니까 관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무언가든 어떤 흔적이든 쓰고 출력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가,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는가, 자유롭게 쓰다가 그것들이 점차 형체를 갖게 하는가,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부담 없이 갈 수 있는가, 라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담 없이 가게 하는데 요건이 되는 것은 그 안에서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가, 그러니까 말하기의 기회를 주는가, 말하기의 기회를 주고 이 말하기의 방식을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에 쓰기를 가르치는 게 참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절대적으로 아이들의 성장 과정 속에서 요즘엔 웅변 학원이 안 하고 스피치 학원이라고 하는데요. 스피치 학원을 가든지 아니면 꼭 말하기 대회, 웅변 대회, 말하기 대회, 웅변 대회, 영어 말하기 대회, 이런 말하기, 격식을 갖춘 말하기 대회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쓴 하나의 원고를 완벽하게 기억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 말을 해봄으로, 출력을 해봄으로 인해서 이 원고를 완전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쓰기를 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고, 이 쓰기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읽기 능력의 향상에 급격한 향상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자, 1번은 이런 문제인데요. 너무 넓게 된 문제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두 번째, 읽는 방법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써 있는지 쓰기로가 그 말이네요. 좀 구체적으로 그럼 같은 문제라고도 할 수 있네요. 읽기와 쓰기, 자, 쓰기의 이론을 가지고 읽기를 가르치고, 그쵸? 읽기의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쓰라고 하죠. 그러니까 쌍방간에는 같이 영향도가 있습니다. 바라보는 방향만 다를 뿐이지. 쓰기를 가르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읽는지 알게 되고요. 채점자가 어떻게 채점하는지 알게 되면 그 방향으로 글을 쓰게 되죠. 자, 그러니까 순수한 읽기와 순수한 쓰기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왼쪽에서 바라보느냐 오른쪽에서 바라보느냐의 차이. 그러니까 이 쓰기와 읽기의 두 관점을 어우를 수 있다면 이만큼의 능력으로 향상이 되겠죠. 그래서 실전 수업에서 쓰기와 읽기를 이렇게 병행해서 번갈아서 고려해가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또 병행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또 구분할 줄도 알아야 되겠죠. 구분할 줄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쓰기와 구체적인 방식 속에서 어떤 하나의 수업 안에 쓰기의 관점과 읽기의 관점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동시에 고려됐느냐, 동시에 고려해서 수업 설계를 했느냐 라는 얘기겠죠. 더 진전하다면 말하기하고 듣기는 언어잖아요. 말하기, 듣기가 있고 읽기와 쓰기가 있는데 가장 아이들이 많이 하는 것은 이 오른쪽이죠. 맞죠? 듣, 읽, 듣, 말. 여기가 말하기로 쓰기네요. 이 두 개를 많이 하죠. 많이 듣고 읽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게 하면 발전을 하고 쓰게 하면 발전을 하죠. 그렇죠? 근데 이 음성으로 먼저 쉽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기, 쓰기도 듣기, 읽기의 경우에 같은 것처럼 경우처럼 같이 고려를 해서 뭔가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니까요. 1번, 2번은 같은 문제로 볼 수 있네요. 3번은 초등교육, 중등, 고등교육까지는 하나의 흐름으로 순차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초등, 중등, 고등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는데 초중고 교육과정의 그렇다면 학년별 특징, 학생의 특징을 알고 있느냐, 학년별 특징을 알고 있느냐, 이런 걸 묻는 거겠죠.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설명한다면, 이제 범위를 좁혀드린 건데, 예를 들어서 독서를 가지고 설명한다면, 아니면 영어를 가지고 설명한다면, 아니면 수학을 가지고 설명한다면. 근데 이제 범위가 아이가 아니고 학부형이죠. 왜 이게 학생들이 경험을 해보지 못했으니까요. 설명한다고 가정하고 상담의 주안점. 그러니까 학년별 어떤 교육에 대한 필요성, 목표를 알고 그 학생 상태에 맞춰서 이거를 따라갈 수 있게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느냐라는 거를 말해보라 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독서가 아니면 논술이, 글쓰기가, 아니면 말하기가 이 학년이 초중고를 지나가면서, 그죠? 영수가 될 수도 있네요. 초중고를 지나서 문제점이 뭐고, 그 개선 방향은 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는지. 그러니까 뭐라고요? 전체적인 아이의 성장 과정. 그러니까 이제 왜 이런 문제를 언급을 했었냐면요. 중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중학생만, 고등학교 선생님은 고등학생만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 아이들이 왜 그런지에 원리를 파악하고 이유를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데 시간이 이제 많이 들이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전체적인 학령상의 문제를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문제를 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동학생 같은 경우에는 초5에서 거의 고3급까지, 고3들까지, 지금 재수생도 하기도 하고 일반인도 하기도 하지만 일반인들까지 거의 매년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이렇게 보니까 전체 흐름이 보이는데, 이 흐름을 안다는 게 얼마나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지를 이제 뼈저리게 느껴서 이런 문제를 두 번째 하나의 문제로 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이 문제를 낸 이유는요, 듣기 교육 방법 오차시, 지금도 그렇지만요, 읽기도 그렇고요, 읽기에 대한 이론 많습니다. 쓰기에 대한 이론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법도 많고, 말하기에 대한 이론도 많습니다. 근데 듣기에 대한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잘 듣는 방법.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그러면 보조에서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야 되니까 어떻게 써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인 것으로 듣기를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기, 쓰기, 읽기에 교차되는 영역으로 듣기를 가르치는 것 같아요. 듣기. 그러니까 자기의 기준으로 어떤 자기 상황이나 상태에 맞게 듣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은 이렇게 교차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으로만 가르치고 거의 생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듣기 교육을 이 부수적인 것들을 가지고 나머지들 것 가지고 이렇게 말하기, 쓰기, 읽기를 가지고 근데 듣기 느낌이 다게 어떤 교육안을 구성할 수 있으면 그렇다면 올해는 아니더라도 5차시, 4차시 정도의 목차를 구성을 한다면 그쵸?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라는 거에 대한 생각으로 한다면 이 나머지들의 연관관계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문제를 내었습니다. 자, 다음 5번은요, 예를 들어서 성선설, 성악설, 백지설, 아니면 성무성악설, 다중인격설, 이렇게 이 본성론하고 이 본성론에 따른 후천설, 이건 선천설이고요. 후천설인 양론 이렇게 두 개의 관계, 두 개를 연결시킬 수 있는 사례, 교육방법 사례를 분석하고 자신의 입장을 내어놓아라 라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본성론에 따른 입각한 양육방법, 사랑의 매가 가능한지 써라 하고 진선여고 그 교사를 뽑을 때 출제를 하고 그래서 채점을 하고 교사를 뽑는 일에 이제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선설은 착하죠. 착하기 때문에 때리면 안 되고요. 근데 일정 한계를 넘어가면 따끔한, 그러니까 이건
본능적으로 사랑의 매가 될 수밖에 없네요. 따끔한 매. 따끔한 매를 줘야 되고요. 그러면 성악설은 원래 악하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매입니다. 기본적으로 매 자체가 사랑입니다. 기본적으로 매가 자체 사랑입니다. 계속 때려서 악한 상태를 벗어나서 선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매 자체가 사랑입니다. 근데 이제 성무성악설, 백지설의 경우에는요, 학생의 잘못이 아니죠. 사회의 잘못이죠. 주변의 잘못이고. 그렇기 때문에 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학생의 잘못이 아니니까요. 깨끗한 상태니까. 동화세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성무성악설, 백지설의 입장인데, 실제적으로는 성기호설인 성기호설, 후천적 노력으로 성기호설, 정약용의 성기호설의 입장입니다. 선천설이 아니라 후천설의 입장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사랑의 미는 이거는 가끔 가능하고 이거는 항상 가능하고 백지설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본성론과 양론을 연결할 수 있는 교육, 이 두 개를 고려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나 구체적인 입장, 그죠? 교사의 입장은 무엇인가 또렷하게 정해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강사들한테. 자, 다음 6번은요. 책과 자연, 사과와 같은 소재도 상관없고요. 책과 실문 소재, 두 텍스트의 장단점. 그러니까 이거는 글자로 되어 있는 것과 그다음에 실질로 존재하는 사물. 이거는 사과에 대해서 물론 써 있겠죠. 사과에 대해서. 이 두 개의 장단점에 대해서 분석하라 한 것은, 이 문제를 왜 냈냐면요. 이거 책의 글자에 나온 개념이든, 이 사진으로 볼 수 있는 아니면 사물이든, 이 세상이 책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아직 변하지 않았네요. 세상이 책이지 않느냐. 대화하고, 생각하고, 살고, 그쵸? 그러니까 세상 속이 모두 책이고, 모두 논술의 주제다. 그러니까 사는 게 논술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렇게 10년을 살 것 같네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생각납니다.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1번부터 6번까지 다 푸는 동안에 왜 이 문제를 냈는지 아직도 변함없는 것 같으니까 둘 중 하나겠네요. 동화쌤이 발전을 안 했던지 아니면 일관되게 살았든지. 근데 나름 조금 더 발전을 하고 한 논술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이런 게 교육이었구나 라고 깨달은 게 한 3년 전 같거든요. 3년 전. 그래서 3년 동안의 에너지를 모아서 기다린 다음에 이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10,000개, 지금까지 모은 교육 자료가 카운트는 한 7,000인데 자료수로 치면 한 3, 4만 개 되는 것 같은데, 10,000개 동화쌤의 동영상을 무료로 유튜브에 띄우면 은퇴를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세상은 논술이다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권장도서와 권장도서. 그쵸? 권장도서가 서울대 권장도서부터 어디 교육기관의 권장도서, 그 다음에 교과서에 나오는 책의 그 목록, 관련 목록, 이렇게 권장도서가 되게 많죠. 전문가들이 학년에 따라서 이렇게 늘어났죠. 주르륵. 도움도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이 있는 아이들은 권장도서가 필요했을 만큼 다 보고, 이 권장서를 다 갖춘 도서관도 또 적죠. 권장도서의 목록을 가지고 굳이 찾아보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많이 보는 애들은 다 봐버리니까 어차피. 근데 권장도서가 있고 수업하기 좋은 책이 있죠.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권장도서는 사회적인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 시점에서 이걸 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안 하죠. 이 수업하기 좋아하는 척이라는 것은 강사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강사의 능력이나 기호도. 또 뭘까요? 네, 듣는 학생 수준이 그걸 못 쫓아오면 그걸 수업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수업하기 좋다는 것은 이 내용을 혼자 읽어야 될 책도 있고, 같이 공통으로 해야 될 책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통 수업이나 이런 거. 그다음에 수업안을 짜기가 좋은 수업안과 관련된 것도 있을 테죠. 그래서 책이 좋다고 이렇게 논술 수업에 동원되거나 그러는 것은 또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강사 입장에서는 책을 보게 되면 강사와 책과 학생, 책과 공통을 토론할 테마가 있는가, 아니면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토론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아니면 그걸 왜 보여줘야 하는가. 이걸 하다 보면 시대와도 관련된, 이 시대에서 그걸 원하는가, 그 학생이 그걸 원하는가. 그래서 이걸 다 구현해서 수업안으로 짜놔야죠. 그러니까 권장도서는 많은데 수업하기 좋은 책은 쉽지 않고, 근데 이렇게 수업하기 좋은 책을 자기가 100권 정도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쵸? 본인의 독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없죠. 이제 이 100개를, 수업하기 좋은 테마를 100개를 갖는다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보시면, 국어의 기본 이론이나 독서 이론이 실전 수업에 미치는 영향, 이거는, 그러니까 동아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실전 수업을 할 때 독서를 하거나, 그쵸? 국어의 기본 이론인데, 이 국어의 기본 이론을 만들어주는 기본 이론, 공식, 수학의 공식도 그렇죠. 이걸 만들면서 엄청난 시간과 노하우를 들이면서 일명 공식이 되어 있는데, 실전 수업을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잡다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공식으로 아니면 독서 이론으로, 기본 이론으로 아우러집니다. 모아지죠. 이렇게 모아져서 이 독서 이론이 단순화되고 그 독서 이론을 재구성해서 강사만의 이론이 탄생되면 그때 이제 강사가 이제 그 정도 수준에 올라왔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전 수업 사례에서 귀납적으로 모여서 어떤 이론을 만들었는데 이게 기존에 있던 A 이론이 아니라 A-이론이다. 근데 A-가 훨씬 뛰어나다라는 확신을 갖는 그런 사례들을 개발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임직을 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수업일기요. 지금도 수업일기를 쓰죠, 제가. 수업일기는 작성해야 된다는 의미로 자기가 써봤던 수업일기, 그러면 당황하겠죠. 형식은 안 주고 자유롭게 수업일기를 써보고 그 쓴 수업일기가 다음번에 스스로 보면서 반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낸 문제입니다. 자, 다음이 이제 동아쌤의 특성이 많이 나타나죠. 하나의 원문을 정하고 학과목, 국영수와 음미도가 체기가 이렇게 학과목별로 특징을 뽑아서 이 원문에서 이러한 학생들이 필요한 시각을 뽑아낼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학습 논술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동아쌤이 논술 선생님인데 엄밀하게 말해서는 학습 논술을 하고 있죠. 기초 학습 논술을 한다고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초 학습 논술을 하는데 중급 논술을 할 수 있는 학생은 적고, 그렇죠? 그 학습 논술을 하는데, 그렇죠? 고급 학습 논술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드무니까요. 부족해서 이런 학생들을 모아서 때로는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가 너무 재밌어 하죠. 어쨌든 자, 학습 논술의 방향성이고요. 다음은 수업 결과로 발생한 아이의 독후감, 활동지. 이거는 왜 냈냐면요. 이제 수업 준비를 합니다. 수업 준비를 하고, 그런 다음에 수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독후감과 활동지라는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재발문해서, 이걸 또 재구성해서 심화 수업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수업이 되거든요. 학생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강사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다음번에 이 재수업한 것 때문에 이 수업비가 피드백이 어마어마하게 잘 되는데, 이렇게 이 독후감 활동을 하고 끝내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워서 이렇게 두 번째 진화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수업을 한번 설계해 보시라고 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짧은 시, 뭐 대략 20줄 이하, 20단어 이하를 가지고 100문제를 발문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적어도 강사라면 발문하는 방법은 터득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이 발문을 하게 되면 이 발문 자체가 이제 기준입니다. 기준. 제가 이제 생각의 기준 해가지고 적어놓고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그 생각의 기준 이 파일을 보시면 이 생각의 기준을 자기 나름대로 짜임을 가지고 있으면 짜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면 그러면 짧은 시 20단어에서 몇백 문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몇백 문제를 만들 수 있어야 다양한 각도로 여러 가지를 분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획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전에서요, 강아지똥, 그죠? 강아지똥으로 유아, 초등, 중등, 고등, 독서민술 지도사용 교육안을 작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의 시각으로 유아에서 필요한, 초등에서 필요한, 중등에서 필요한, 고등에서 필요한,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이렇게 자라면서 봐야 될 것들이 따로 있고, 뭐 맥락은 같습니다. 맥락은 같는데 그것을 이렇게 교육안을 작성할 때 용어가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라보는 주제가 비슷하지만 이 소주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소주제. 왜 그러냐면 지식이나 시대적 상황이나 아니면 초점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자, 이렇게 되려면 학생도 이해하고 학생 자체를 이해하겠죠. 학생 자체를 이해했느냐 라는 문제니까요. 주제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표현 방식도 다르고 문제를 만드는 방식이요. 이런 방식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아이들에게 줄 효과도 다르겠죠. 이런 거에 다르니까 이렇게 교육안을 작성해보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 전체를 어디든 활용할 수 있는 어디든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자, 14번에서는요 주도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 아이들이 자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학생이 아니라 아이들 주도, 자기 주도의 입장에서도 있지만요. 무엇이나 수업 중에 교사 역할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라. 그러니까 교사가 원래 이제 그 수업을 끌어나가고 교실을 끌어가는데 끌어나가는 게 아니라 학생이 끌어나가고 교사가 도와주는 시간. 그러니까 아이를 관찰하고 아이를 보조하는 것에 따라서 아이들의 성장 가능성, 성장 방향, 아이들의 관심사 이런 걸 스스로를 객관해서 관찰자 입장이 돼보는 그런 시간을 고안해보고 생각해보라 라는 얘기겠습니다. 자, 아직 뭐 끝나지 않았지만 이 문제 보니까 독서 논술을 배우는 궁극적인 왜 사니? 이거 답변하면 뭐 졸업해도 된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학년마다 독서 논술을 배우는 차이가 다 있고요. 일관되게 가지는 기대나 어떤 공통점도 있습니다. 독서 논술 배우면서 그때 이제 유아기 책 읽고 엄마가 읽히고 초등 때도 엄마가 빌려다 주고 중등 때는 이제 뭐 그 책 좋아하는 집이나 뭐 이런 집만 있고 고등 때는 뭐 책이 좋아서 몰래 읽기도 하고 근데 이제 내신 공부하라고 하기도 하고 성인 때는 또 다른 이런 이유 아이들 때문에 읽기도 하고 본인이 책이 좋아서 읽기도 하고 필요에 의해서 읽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책을 읽는 것이 인생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걸 생각을 해보자는 의미로 크게 된 겁니다. 자, 다음 보시면 독서민술 지도에 수입이 없어서 내가 상대적으로 잘할 수 있는 다른 직업을 갖는다면 무엇을? 이게 독서 지도사와 아니면 다른 직업을 가져서 비교를 해가면서 독서 지도를 하라는 진짜 간절한 이유, 궁극적인 이유를 대라라는 얘기거든요. 뭐 면접 문제와 뭐 비슷하게 낸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 직업과 독서 논술 수업을 연결되는 방안 또 생각을 보게 하고 수업 계획을 짜라고 한 건데 뭐 다양한 직업의 세계, 세상의 세계 그러니까 그쵸 이분한테
당신이 진짜 독서논술 지도사 하고 싶어요? 라고 묻는 문제입니다. 제가 내가 수업한 수업안이나 수업 결과물이 정식으로 출판해야 한다면 이거는 수업안이나 수업 결과물로 정식으로 출판된 것들이 좀 많아졌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수업안이나 수업 결과물을 보고 다른 예비 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하고 이렇게 일부러 낸 문제입니다. 수업안의 계획 단계나 수업 과정에서 어떤 준비를 하면 효과적인지, 그쵸? 그러면 출판한다면 어떻게 수업안을 짜고 어떻게 결과물을 정리하고 그 과정을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그것들을, 그 과정을 출판했으면 하고 하는 거고, 저도 뭐 끊임없이 써나가고 나중에 정리해서 해야 되는데, 글쎄요, 그게 그런가요? 힘이 딸립니다. 다 수업하고 하루에 뭐 글쎄요, 한 평균 7건 수업하고 사이사이에 녹화하고 그럼 사이사이에 자리 찾고 정리하고, 더 열심히 살 수 있을까요? 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살겠습니다. 독서노트를 가르치는데 학부모님이 학교 시험 대비 국어나 기타 과목을 요구한다. 이건 근데 다른 선생님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순수하게 나는 독서노트를 하고 싶은데 자꾸 국어 가르치고 막 사회 물어보고 해달라고 한다고. 이에 대한 나의 생각을 학부모님께 상담 전화를 한다고 생각하고 통화 기록을 예상하고 작성해보라 이렇게 되는데, 동아쌤의 경우에는 이렇게 국어나 기타 과목을 가르치면서도 이것 자체가 독서논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제가 그랬죠. 세상이 다 논술이라고. 아이들이 대화하는 거, 아이들하고 밥 먹는 거, 그쵸? 아이들하고 같이 노는 거, 운동 가는 거, 아이들한테 국어를 가르치는 거. 뭐 왜 책만 독서 논술이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으로 이걸 낸 것 같아요. 해주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해주시고 또 책 읽고. 근데 그렇죠. 이렇게 독서 논술만 가르치면 전문가라고 학부모들이 인정을 하고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숙제도 도와주고 이거 다 해주잖아요. 그러면 정체가 뭐냐고 묻습니다. 저한테. 정체가 뭐냐고. 그래서 근데 저 이제 20년 지났는데 저의 정체는 전 과목을 독서 논술로 가르치는 학습 논술 선생님입니다. 자, 어쨌든 다음에 네이버 동아센터, 옛날에 동아센터 이제 지금은 이제 없어졌으니까 그런 동아쌤의 유튜브 공짜로 이렇게 10,000개를 올릴 건데, 유튜브에 활용법? 그거 그렇고요. 그 말고 동아쌤 그 밴드도 있습니다. 밴드. 동아쌤의 교육 그 신문 스크랩하고 뭐 유튜브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링크 거는 밴드도 있고, 그 카페는 학습 자료가 모아져 있습니다. 카페 학습 자료는 등급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면 다 올려드리는데, 어쨌든 불량 자유고 그러니까 활용 방안 10년 못 버티네요. 10년을 뭔가 버티죠. 유튜브는 10년 버틸까요? 이 카페는 10년 넘었는데, 10년 넘었습니다. 20년 갈 것 같은데, 유튜브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유롭게 무료로만 계속 누적해서 그냥 올릴 테니까 10년 가겠죠. 자, 시험 문제를 스스로 내고 풀어보십시오. 인생에 대해서 자신이 발전하고 싶은 문제를 스스로 내고 스스로 풀어보시고, 저처럼 10년 후에 스스로도 점검해보시고 또 10년 후에 또 스스로 풀어보시고, 제가 이 동영상을 10년 후에 듣고 발전돼서 이건 잘못됐다 라는 걸 찾거나, 아니면 일관되게 아직도 잘 살았구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책으로 남겨놔야 돼 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합니다. 지금 문제 내드린 그 시험 문제들은요, 독서 논술을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더 알아야 되지 않을까. 동아쌤이 알아야 될 것들을 낼 것 같네요. 확실히 자기 생각에 취해서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돼 하고 한 거고, 그런 것들을 일관되게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10년 후에 이 게시물을 다시 보고 더 발전해 있기를 바란다. 동아쌤. 네, 수고하셨습니다.